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큰지였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터치펜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터치펜을 산 기념으로 한번 좀 사용해 볼게요. 자, 이번 영상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수험 기간이 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지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 우선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을 준비하면서 수험생분들이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바로 학원과 강사는 아무래도 상수이라는 면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학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나 소방은 1년 과정, 경찰은 6개월 과정에서 이제 커리를 만들죠. 뭐 강사님들도 이제 교재를 보면은 뭐 기본서 강의, 그리고 뭐 심화 또는 올인원, 그 다음에 뭐 기출, 그 다음에 마무리, 그리고 뒤에는 뭐 동영 모의고사, 뭐 진도별 모의고사, 여러 가지 뭐 특강, 정말 과정이 많아요. 그러면 학원은 수험생분들을 1년 동안 계속 잡아놔야 합니다. 강사님들도 본인 OT 강의에서 이제 OT 강의 들어보면은 다들 이제 본인 강의를 이제 많이 들으라고 아마 권유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과정, 경찰은 보통 6개월 과정인데 강의를 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자, 공포 마케팅은 바로 어려운 과정에 문제집을 만들어가지고 또는 동영 모의사를 만들어가지고 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수험생분들은 아무래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는 잘 안 나올 수 있고 또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더욱더 불안해지죠. 그러면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동영 모의사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어려운 독해 문제들 모아놓고 뭐 독해 교재를 풀어보라고 하던가 뭐 수능 같은 이제 어려운 지문을 싹 모아놓고 이제 보통 막 풀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는 기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모의고사 과정까지 다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또 몇몇 어떤 경찰 학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기간에 아예 해설을 안 줘요. 그러면 처음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잘 모르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이제 해설을 안 주는 그 모의고사 풀고 불안하잖아요. 남들은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다 들으라고 합니다. 그럼 수험생분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듣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기출을 해독할 시간이 없어요. 자, 처음에 이제 보통 수험생분들이 기출이 다들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출. 자, 잠시만요. 그런데 강의가 워낙 많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사님들은 왜, 교재를 이렇게 많이 만드냐. 물론 학원 커리가 1년 과정이어서 커리에 맞추기 위해서 1년 과정을 만들기도 하지만, 저축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국가직, 지방직, 뭐 소방시험, 경찰시험 끝나고 나서 자신의 교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기본서가 정말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출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지고 모의고사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끝나고서 이제 해설 강의를 할 때 이제 내가 만든 교재에서 수업 때 이거 했던 거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의 양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수험생분들이 전공자도 아니고 그 많은 기본서의 내용을 다
다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강사님들은 안전하게 방어 장치를 다 마련해 놓는 거예요. 많은 교재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게끔 적중했다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강사님들이 이제 보통 OT 강의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일탈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자신들이 교재가 가장 많이 팔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각각 학원에서 가장 1위 수업이고 합격수인데 많이 배출했고 그리고 자신의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합격수인데 합격수가 많다고 이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강사님들께서 약간 놓치고 있는 게 수험생분들의 수험 스타일이 정말 다양해서 어떤 특정 강사가 뭐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수험생분들이 그 강사님의 강의가 맞는 건 아니에요. 다들 수험 스타일도 다르고 강의를 선호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은 무조건 다 이제 본인 강의 다 들으라고 해요. 근데 수험생분들은 약간 유의할 점이 강사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신과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강사님도 정말 강의 스타일이 정말 다양하세요. 누군가는 이제 강의 교재를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왔다고 이제 홍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저는 생각했을 때 강사분들이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면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왜냐면 스타 강사님들 중에서 은근히 이해가 아니라 그냥 읽어주는 식으로 그냥 스토리텔링 없이 그냥 설명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것에서 약간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를 줄여줘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공부하는 양을 줄여줘야 합니다. 근데 많은 교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적중했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우리가 한 과목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찰은 뭐 3과목이고 소방과 공무원 5과목이잖아요. 이 많은 과목을 저 과정을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사님들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보통 이해를 잘 시키는지 그리고 공부할 양을 줄여주는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교재가 많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기출 회독을 많이 못해요. 기출 회독을 많이 못하고 계속 강의만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강의만 따라가게 되면은 1년 안에 합격을 못해요. 그럼 수험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학원과 강사님의 커리, 상술, 요거는 무시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강사님들이에요. 강사님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본인 과목밖에 몰라요. 타 과목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님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할 부분과 선별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강사님들의 말을 잘 선별해야 할 부분은, 강사님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 파트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둬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사님들이 타 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너무 공부를 할 때 정석대로 공부하게끔 이제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본서는 뭐 이해암기 복습하세요. 그리고 기출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여러 회도 돌리고 나서 좀 풀어보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가 한 과목을 보는 시험이면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5과목이고 우리가 1년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사실 이해암기 복습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공부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다른 과목이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시험을 봐보시면은 5과목이 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과목은 점수가 합격권에 거의 가까워요. 근데 몇몇 과목이 점수가 부족해서 아쉽게 떨어집니다. 점수가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점수가 부족해서 몇몇 과목이 단지 점수가 부족해서 아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님들의 말을 잘 선별해야 될 게, 그분들이 강의 시간에 이런 건 중요하다, 그런 건 우선적으로 공부한 건 맞는데 그분들의 조언이나 커리는 잘 선별해야 합니다. 또 강사님들은 결국 강의를 팔기 위해서 다 들으라고 해요. 사실 이렇게 강의 공부량을 줄여주는 강사님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어 강의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무원 영어는 6개월 과정, 또 소방인 영어는 5개월 과정을 줄였어요. 왜냐면 과정이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해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 말에 잘 선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본인 과목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다른 과목이 밀리고 그 밀린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유의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험생들의 문제점도 있어요. 수험생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기본서부터 꼼꼼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영어 강사로서는 이제 영어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노베이스이신 수험생들도 강의를 많이 과외 수업이기 때문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노베이스 수험생분들이 특히 이제 좀 시행착오 하는 게 너무 잘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근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해는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보고 인생이 달려있고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공자도 아니고 어떤 기반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느려요. 진도 나가는 게. 시발성도 워낙 강하고 우리가 해독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해독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조금만 이해 안 되거나 그러면은 불안해져요. 이 불안감이 커지면 계속 고민이 되고 고민이 생기면 집중을 못하고 그럼 계속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공부할 때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초반에 잘하려고 의지를 가지고서 의욕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이런 약간 좀 시행착오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수험기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경찰은 이제 영어나 한국사는 건정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과 소방 같은 경우는 이 영어 과목이에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5과목이 원전서 다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5과목이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원래 이제 5과목이 다 원전수였거든요. 그때도 결국은 영어 싸움이었어요.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공무원 선생님들은 국어와 영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제 시험을 받더라도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되고 영어는 3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과목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사나 행정법이나 행정학은 거의 10분에서 15분 이내로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랑 영어는 지문이 점점 길기도 하고 어려운 지문도 많기 때문에 5과목 빠르게 푸는 이제 상황에서 그 긴 국어와 영어를 빠르게 푸는 게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력 차이가 보통 많이 납니다. 보통 한국사나 행정법이나 행정학은 어느 정도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 하에는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왜냐면 다들 비슷한 교재를 보고 암기 과목이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래서 합격권에 가까우신 분들은 결국 그 상황에서 나머지 3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고 국어랑 영어가 점수가 점수가 나오냐 안 나올 때서 이제 갈립니다. 근데 영어가 이제 수험생들이 대다수가 이제 영어가 많이 약하세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수험기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잠시만요. 자, 영어라는 과목은 일단 대형 강사님들 과정을 보면 1년 과정이에요. 1년 동안 이제 강의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많은 과정이 많아요. 자, 여기서 영어를 이제 잘하시는 수험생들 계세요, 종종. 예를 들어서 수능 때 외국어 영역 1등급이 나오시거나 또는 대학 편입을 준비해서 편입 영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영어 영문학과나 또는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분들 중에서 영어 전공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영어 기반이 있으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실제적으로 주위에서 보면은 단기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사실 영어가 안 잡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영어가 안 잡혀 있는 분들은 이제 대형 강사님들의 요 1년 과정을 딱 듣잖아요. 그럼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대형 강사님들의 1년 과정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이분들은 과정을 다 듣고 나중에 영어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합격 수에도 적을 거예요. 이 강사님의 이러한 과정 참 좋다. 그리고 다시 또 초시생분들은 다시 그 과정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강사님들이 과정이 1년 과정이면 일단 강사님들 자체가 수업에 지금 나가야 할 교재나 강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강의를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안다는 전제하에. 그럼 영어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 기반이 없으신 분들은 자신이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선생님들도 일단 대형 강의니까, 대형 강의는 이제 수강생들이 많잖아요. 쉽게 설명할 수 없고 일단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의 수업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약간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안다는 전제의 수업을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 문제점은 뭐냐면, 과정이 1년 과정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다음 과정, 과정을 따라가기 바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영어에 기반이 없는 수험생분들이, 남들이 막 하프 모의고사가 유명하다니까 아직 문장도 못 읽는 분들이 막 하프 모의고사 매일매일 풀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아직 문장도 잘 못 읽는데, 남들이 어떤 이런 교재 어렵고 유명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교재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영어는 진짜 기반부터 탄탄히 연습을 해야 돼요. 다른 과목과 좀 다른 게, 다른 과목은 그래도 암기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을 빨리 들어가지고 해독을 하면서 기출 포인트를 알면 되는데, 영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5과목을 빠르게 풀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정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기반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감독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독해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내용 파악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영어가 점수가 안 나와서 수험 기간이 2년, 3년, 4년 늘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 강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 남들이 듣는다고 어려운 과정 듣지 마시고요. 일단 좀 쉬운 단계부터 여러분들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기반 연습이 중요해요. 그 기반이란 거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그러면 기초 어휘, 막 바로 공무원 어휘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뭐 중학교 영단어나 수능 영단부터 공부하고, 기초 문법. 기초 문법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초 문법 문제를 풀면서 기초적인 문법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구문 독해는 독해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직독 직해 연습도 해보고, 영어를 앞에서부터 읽는 연습. 왜냐면 우리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지문이 길기 때문에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앞에서부터 끊어 읽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는 기반 연습을 생각해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이러고 나서 이제 유형의 독해 연습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강사님들 대형 커리는 독해를 좀 빨리 수업을 들어가요. 그리고 또 독해를 수업을 본인이 푸는 게 아니라 거의 듣죠, 인강을.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런 기반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독해 문장을 못 읽어요. 제가 실제로 영어 과외 하면서 과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W 학생들이 많이 와요. 첫 번째는 질의응답과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기초이신 분들도 오지만, 실제로는 이제 대형 강사인데 1년 과정을 듣고서 다른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지만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십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은 일단 해석을 못하고 감독해를 하고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초부터 다시 연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는 기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이제 공무원 강사님들이나 시중 강사님들의 대형 커리는 기초가 좀 많이 빈약해요. 제가 교재 리뷰를 해봤을 때는 차라리 올해 수능 교재들이 좀 좋은 교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재들 위주로 좀 선별하셔가지고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영어는 단계별로 제대로 공부하시면은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시고요. 소방 영어는 5개월 정도 이상이면 가능하신데, 여러분들은 보통 1년 정도 자꾸 공부하니까 영어는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하시되,
그리고 다른 과목은 좀 빠르게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때문에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수험 기간이 보통 늘어나는 게 보통 수험생들이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사님들도 물론 자신의 과목에 대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강사님들은 타 과목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없으세요. 그러니까 5과목이라고 하면 5과목의 강사님들이 각각 다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분들은 이 5명의 강사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과목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선생님들은 다 각자 이제 자기 과목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데 막상 이제 수험생분들은 막 유튜브나 그런 데서 막 공부법을 찾고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죠. 강사님들 탐험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부법을 이제 검색해 보면은 정말 다양한 많은 공부법이 있죠. 뭐 강사님들이 공부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합격생분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뭐 변호사님이나 유명한 분들이 또 알려주는 공부법이 있죠. 그런데 이 공부법도 그래도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수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아, 나에게는 이런 공부법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일반 이제 수험생들은 또 저 공부법마다 다 말이 다 달라요. 누구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누구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고 다 말이 다르니까 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법을 찾는데도 또 오래 걸려요. 또 만약에 그게 본인과 잘 맞는 공부법이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과 잘 안 맞는 공부법이면은 마찬가지로 또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막 유튜브에 이런 분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어, 제도적인 공부법은 없어요. 왜냐면 수험생분들의 수험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기반이 있는 분들의 공부법과 기반이 없는 노베이스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은 달라야 돼요. 공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막 사시공부법,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들의 공부법 이런 거 참고하는 거는 저는 약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예 베이스가 다르니까 그런 분들은 비슷하게 약간 좀 베이스가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근데 노베이스 수험생분들은 눈높이 좀 낮춰야 합니다. 근데 시중의 공부법들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다들 이제 본인의 공부법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전자에 이제 조언을 줘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법을 조언 주신 분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본인의 공부법이 안 맞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제 느끼실 거예요. 아, 정말 많은 수험생분들 케이스가 많고, 이 수험생들한테는 무조건 이 공부법이 맞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중에 있는 공부법 또는 이게 공부 관련된 뭐 책이나 사서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공패스 클래스에서 이제 수험생들 전과목 제가 다 관리를 하니까 맞춤식으로 이제 수업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학습 상담을. 그래서 수험생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특정 공부법으로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자신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잘 선별할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자신과 잘 안 맞는 공부법을 선택해가지고 수험기에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무료 학습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수험생분이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게 예를 들어서 합격생 한 2년 만에 합격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튜브에서 기본서 5번 보니까 점수가 많이 올랐다 추천해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때 말을 했어요. 그분은 기본서 5번 봐서 점수가 올랐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착오한 걸 수도 있다. 차라리 기본서가 좀 이해가 더 된다 하더라도 한 번만 보고 차라리 기출 4번을 더 봤으면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서는 이제 공부 방법을 잘 모르시고 또 자신과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잘 모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건 시행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 시험이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많은 수험생들이 이미 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건 그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시간,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생분들, 이제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수험생분들은 모든 시행착오를 다 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주위에 이제 노베이스 단기 합격하신 유튜버분들 많이 계시죠. 합격생분들 중에서. 근데 저는 이제 앞에서 동영상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말했지만 노베이스 단기 합격이라는 건 모순이에요. 노베이스가 단기 합격을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뉴베이스다. 베이스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걸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수능 때 공부했던 경험, 공부하는 습관 이런 거 다 무시 못해요. 언어 감각. 그래서 실제로 베이스가 있는 분들, 이런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빨리 붙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이 없고 공부하는 습관이 없으신 분들은 수험기에 늘어나기 쉽다는 거죠. 그럼 결국 정리를 하자면 강사님들은 1년 동안 강의를 다 팔아야 되고 학원도 1년 동안 과정을 계속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만들고 이 과정을 쭉 나간다. 그건 줄여나가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들 벅차고요. 수험생분들은 한 과목만 시험 준비한 게 아니라 무려 5과목이다. 그리고 아직 베이스도 없는데 아직 기출 해독도 안 되는데 기본서부터 꼼꼼하게 들어가면은 절대 기출 해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수험생분들은 불안하니까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한다. 또 수험생들은 공부 방법을 모르니까 모든 시행착오를 다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1년을 합격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시험이 10명을 뽑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수험생들에게 10자리가 있다고 저는 10개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인스타나 유튜브 보시면은 그런 분들 계시죠. 기반이 있는 학생들. 좀 수능 때 국어, 영어, 한국사 기반이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는 그분들 보면은 그냥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유튜브 활동도 하고 막 스터디 브이로그나 뭐 스터디 위드미나 이런 거 다 찍어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있으신 분들은 무시 못해요. 저는 베이스가 상당히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강사님들은 이거 베이스 필요 없다,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뭐 무조건 뭐 행정학과 나왔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베이스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만 하더라도 당연히 수능 때 외국에 1등 나오신 분이나 편입 영어를 공부했거나 영어 영문과에 나오신 분들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베이스가 있는 분들,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시고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한 10자리 중에서 저는 한 7자리는 이미 그분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머지 3자리를 치열하게 이거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10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명 뽑는다고 해서. 그래서 수험생분들은 단순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시행착오는 최대로 줄여야 되고 또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도 뭐 10시간 이상을 공부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운영해보니까 학교생들 배출해볼 때 일주일에 전업 수험생들은 60시간 이상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하루에 순공부 시간이 뭐 5시간, 6시간 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10시간 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님들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좀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잘 아시는 분들은 자신과 잘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잘 모르고 무조건 프로페서가 이게 싸다 해서 막연하게 선택했다가 나중에 강사님이 안 맞거나 또는 그 강사님이 다른 강사님이랑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강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교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서 교재나 강사님들 뭐 강의 스타일이나 강사님들 강의 장점, 단점 이런 거 다 여쭤보고 저도 많이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스타 강사님이라 해서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타 강사님은 뭐 스토리텔링 없이 이해 없이 그냥 쭉쭉 읽어주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스타 강사님은 기출에 해설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타 강사님이라고 해서 본인과 잘 맞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강사님이 교재 해설이 잘 나온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강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타 강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게 뭐 교재가 많이 팔렸다고 스타 강사라고 할 수 없고, 이제 학원에서는 정치라는 것도 있을 거고 홍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다 무시 못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시험은 열심히 공부한다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행착오로 하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들 인생이 걸려있고 직업이 걸려있고 성인이고 본인이 원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경을 알고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시행착오 줄이려면 어떡하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무료로 전과목 학습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정보를 다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면 실제로 온라인이나 학원에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수험생분들이 뜻하지 않게 수험 기간이 2년, 3년, 4년 늘어나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럼 그분들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비용도 무시 못하죠. 1년에 여러분들과 수험 준비한다고 하면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깨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시행착오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많이 올리고 계속 상담하는 거 공유해 드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행착오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좀 공부 방법 모른다 그런 분들은 저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정가문 무료 학습 설명회, 직렬별로 하는 정가문 무료 학습 설명회에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와서 여러분들이 방향 잡으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해서 그 방법대로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뭐 합격수인 100명이면 100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합격수기 보는 거 어떠세요? 합격수기 보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합격수기도 그게 객관적인 합격수기도 있지만 주관적이거나 미화된 합격수기도 많고, 실제로 저희도 이제 합격수기를 많이 배출하는데 학생한테 합격수기를 많이 요청을 해요. 합격수기 적으면은 이제 앞으로 준비하신 다른 수험생분들이 그걸 보고서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공부하는 방향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합격수기 써달라. 근데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면 합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겹거든요. 귀찮거든요, 이게 쓰는 게.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합격수기도 많은 분들이 쓴 게 아니라 그중에서 진짜 이제 쓰시는 분들만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자신과 맞는 합격수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베이스가 다들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과 잘 맞는, 본인과 비슷한 베이스, 본인과 비슷한 수험 스타일의 합격생의 수기를 참고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거 괜찮다 이렇게 선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선별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이분은 이렇게 합격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 경찰, 소방 합격하는 게 쉽지 않고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